잘못된 속설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방송 보면 허리를 뒤로 젖혀야 좋다던데 인사 스트레칭처럼 허리를 숙이는 건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답을 말씀드리면 협착증 환자도 평소에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이 신전 자세, 이 자세가 디스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다리가 저릴 때도 이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고집하시면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질환인데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집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밖에 나가서 걸으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고 하세요.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발바닥도 두꺼운 양말 신은 것처럼 먹먹해진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협착증이 있을 때 걸으면 왜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걸을 때 저린 통증을 없애는 운동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구조를 살펴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앞에는 디스크, 뒤에는 황색인대라는 두꺼운 인대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팽팽했던 황색인대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뒤로 젖히면 척추뼈 뒤쪽 사이가 좁아지면서 느슨한 인대가 쭈글쭈글하게 접히게 되고요. 반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면 척추뼈 뒤쪽 간격이 넓어지면서 접혔던 황색인대도 팽팽하게 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을 때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살짝 젖히게 되거든요. 이때 황색인대는 자바라 물통처럼 접히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그래서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으면은 눌렸던 물통이 펴지는 것처럼 접혀있던 황색인대도 펴져요. 즉 접힌 인대가 펴지면서 더 이상 신경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저린 통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착증에서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인사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걷다가 엉치가 무겁거나 다리가 저리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다음에 아픈 쪽 다리를 뒤로 하고 정상 쪽 다리를 앞에 디딘 채 뒷짐을 지세요. 이후 인사하듯이 몸을 앞으로 천천히 10초간 숙였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퍼질 듯한 종아리 통증이 좀 편안해지세요. 인사하는 동안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접혔던 황색인대가 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압박이 풀려 증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속설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방송 보면 허리를 뒤로 젖혀야 좋다던데 인사 스트레칭처럼 허리를 숙이는 건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답을 말씀드리면 협착증 환자도 평소에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이 신전 자세, 이 자세가 디스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다리가 저릴 때도 이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고집하시면 황색인대가 더 접혀서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병원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봐도 협착증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는 신경관을 좁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착증 환자도 평상시에는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세요. 이 자세가 디스크 건강에 좋거든요. 그렇지만 걸을 때 다리가 저리다면은 이때는 몸을 앞으로 숙이는 인사 스트레칭을 하실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인사 스트레칭으로도 좋아지지 않는 심한 협착증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평생 허리만 숙이고 인사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잘라내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이전에는 많이 했어요. 인대가 접혀서 신경을 누르다 보니 척추 내시경으로 황색인대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황색인대가 함부로 그냥 제거해도 되는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 척추를 뒤에서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당장은 협착이 좀 풀릴지 몰라도 점차 척추가 흔들리는 척추 불안정증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흔들리는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유압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요. 최근에는 이런 제거술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인공인대를 넣어서 황색인대를 재건해주는 수술도 있는데요. 그러나 황색인대는 원래 척추뼈의 양 옆에 붙는 인대거든요. 그런데 인공인대는 척추뼈의 중간을 이어주는 구조입니다. 즉 인대가 붙는 위치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공인대가 원래의 황색인대를 대신한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신경을 누르는 황색인대 제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황색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유착된 부분만 비수술적으로 박리해주는 황색인대 교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원리는 방금 따라하셨던 인사 스트레칭과 똑같습니다. 자바라 물통을 펴주듯 신경 주변에 유착된 인대를 떼내서 펴주는 시술이에요. 투시 영상을 보면서 특수 바늘로 신경과 엉겨붙은 그 유착된 인대 부위를 정밀하게 떼어내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쭈글쭈글하게 접힌 인대를 매끈하게 다듬어서 본래의 모양대로 교정해주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척추를 지지하는 황색인대를 살렸기 때문에 척추 불안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인대와 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서 다리 저림 증상이 좋아지고요. 셋째, 척추 내시경 수술과는 다르게 절개가 필요 없는 비수술적 치료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으로 3년 동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통증을 아주 심하게 호소하셨는데요. 검사에서 보시면 요추 3번부터 6번까지 대부분의 신경관이 다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바늘을 삽입해서 신경을 누르는 황색인대의 유착을 풀어주고 정상 모양으로 팽팽하게 펴주는 황색인대 교정술을 시행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 시술 후 점차 저린 증상이 호전되다가 6개월째는 통증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마취만으로 약 20-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고요. 무엇보다 신경 협착이 구조적으로 풀리는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이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착증에서 걸을 때 다리가 저린 이유, 또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면 황색인대가 접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사 스트레칭으로 즉시 신경 압박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통증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술은 당장은 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척추 불안정 등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협착을 풀어주는 다양한 비수술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내 몸에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